우리가 포멀 랭귀지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논의를 옮겨왔는데 사실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았죠. 프로그래밍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애초에 무슨 뜻입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TV 방송도 프로라고 하는데 프로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릅니까? 프로는 앞에 있다는 뜻이고 그램은 그라페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글자라는 뜻이죠. 무언가를 새겨서 긁어서 이제 표현하는 문자, 글자 그것을 이제 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쓰는 글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뭔가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포고문 같은 것을 붙이죠. 방 같은 걸 붙이는데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것들의 그 순서를 잘 적어 놓고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순서가 적힌 것 혹은 그냥 단순하게 앞에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정보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면 될지를 순서대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되겠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페러티브 타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페러티브라는 것은 명령적이라는 뜻이죠. 무언가를 명령해서 하는 형식이라는 뜻인데 임페러티브 타입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언가 명령조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뜻일 겁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어떤 로직 오퍼레이션, 어떤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procedural language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떠한 절차대로 일을 하면 되는지를 상세하게 정의를 해두고 그 절차대로 컴퓨터 CPU의 execution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래밍 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임페러티브 혹은 프로시저럴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언어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 언어 혹은 C++ 같은 언어, 파이썬 같은 언어 그런 것들이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의 원뜻도 그렇고 그리고 컴퓨터가 설계된 그 구조, 폰노멘 아키텍처의 형태도 그렇고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다 임페러티브 스타일이라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타입이 있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다른 타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있다면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컴퓨팅이 의미하는 본래의 뜻이 이 대수적으로 무언가 연산을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어떤 엘지브라를 푸는 거. 그래서 그런 대수적 형태인 algebraic form을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예를 들면 A는 B 곱하기 C 더하기 D 세미콜론 이라는 하나의 간단한 오퍼레이션 문장이 사실은 그러한 엘지브레이크 폼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물론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그런 문장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특정한 이제 값들을 또 추출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의미 있는 형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오퍼레이션 자체가 애초에 algebraic form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따라서 그러한 그 컴퓨팅의 기본적인 사상 혹은 작동 방식을 극한으로 혹은 순수하게 추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리스비라든지 혹은 얼랑이라든지 혹은 통계에 사용되는 R이라는 언어 같은 것들, 심지어 데이터 처리,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사용되는 쿼리 랭귀지인 SQL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떤 컴퓨팅 자체를 해내는 형태로 혹은 목적 지향적으로 혹은 선언적으로 프로그램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정의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형태를 declarative 스타일이라고 하고 어떤 선언적인 스타일이라고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functional language라고 하죠. 펑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어떤 인풋이 주어지면 혹은 오퍼런드가 주어지면 그것을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계산하는 것이 함수였죠.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정의가 될 때 그 정의역과 치역의 매핑을 정의하는 것, 그게 펑션, 함수였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결국 우리가 얻어내어야 할 정보, 그리고 그 정보의 가공 방식, 더 정확하게는 정보의 연산 방식을 정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소위 펑션을 만들었죠. 그게 어떠한 펑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따옴표 치고 펑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즉 대표적인 임페러티브 랭귀지인 C에서도 그러한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 스타일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못했다는 건데,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펑션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일종의 프로시저인 거죠. 프로시저와 펑션을 엄밀하게 구별을 해본다면 프로시저는 그것이 어떻게 수행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펑션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만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되어야 될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누군가가 알아서 잘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활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 같은 경우에는 특정 쿼리를 보낼 때 어떠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는가를 기술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실제 그 DBMS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어떻게 거기서 검색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다시 추출해서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내는지 그 세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선언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성, 어떤 테이블과 어떤 테이블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정보가 도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만 해주는 거죠. 혹은 그 매핑만 우리가 펑션으로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그 시스템 혹은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제 달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의 관계성 혹은 정보가 대수적 형태로 잘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도메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언적 혹은 함수적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많이 발달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를 단순히 그러한 엘지브라를 푸는 형태의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또 정보의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외의 개념, 구조, 절차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운영체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컴퓨터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정보의 추출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운용할 것인지, 그 하드웨어를 운용할 것인지, 혹은 정보를 운용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명령을 내려서 명령형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임페러티브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널리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컴퓨팅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소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죠. 물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꼭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결국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알고리즘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은 알콰리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혹은 발전된 단어인데, 알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정관사 더의 의미와 같고, 콰리즘이는 어떤 동네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해당하는 어떤 동네의 이름, 콰라즘이라는 옛날 동네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알콰리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콰라즘 동네 혹은 콰라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가? 거기에 살고 있던 유명한 학자가 대수학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고등 기법들을 고안해냈고, 그것을 책으로 저술해서 그것이 이제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대수학적 문제를 굉장히 효율적,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컴퓨팅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대수적 연산, 그것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것이 컴퓨터로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랬을 때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되는 개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이외에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든 방법이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알고리즘이 아닌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알고리즘에 대비되는 말로서 휴리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휴리스틱. 이것도 처음 듣는 단어라면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인데, 이 EU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친숙할 수 있는 어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부여받은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 목욕하러 들어간 상황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게 되어서 그때 외쳤다는 그 유레카, 정확하게는 에우레카겠죠. 에우레카가 굉장히 널리 회자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 에우레카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찾았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이 휴리스틱의 HEU도 그 어원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찾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그냥 찾는다, 발견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하는가,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게 우리의 다음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거칠게 얘기하면 되는 대로 찾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문제를 찾을 때 언제나 알고리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휴리스틱 방식으로 많이 찾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급히 화장실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를 펼쳐서 주변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다 리스트업하고 그곳의 위치를 좌표값으로 정확하게 기록한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의 좌표값에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들을 모두 찾고 그 중에서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화장실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왜냐면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변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내가 다 알아낼 방법이 없죠.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걸음을 옮겨서 화장실이 있을 법해 보이는 건물로 가야 되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건물 중에 내 눈에 보이는 건물 중에 화장실이 있어 보이는 건물로 최대한 빨리 가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 가능성이 높은 빌딩을 찾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봐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급할 때 화장실을 찾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이 방식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나 다른 해법이 없을 때 단기적으로 급하게 우리가 쓰는 방법인 거죠. 가능한 한 노력을 적게 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고 가장 에너지 소모가 적은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 그게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그리고 휴리스틱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진 시간, 제한된 시간 이내에 정해진 작업 방식이 있고 그 작업 방식대로 순차적으로 일을 해나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방식, 그것이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알고리즘을 정의할 수밖에 없냐면 초창기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확정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이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의 특성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P 프로블럼과 NP complete problem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P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어떤 우리가 계산 가능한 시간 내에 파라미터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P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P 프로블럼이 아닌 프로블럼이 존재하죠. 즉 NP 프로블럼이 존재합니다. Non-polynomial time에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그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그렇게밖에 풀 수 없는 문제가 NP complete proble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외계인을 찾는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외계인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지구상에 다 찾아봤는데 없다면 없는 것이겠습니까? 달에 가봐도 없고 화성에 가봐도 없으면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전 우주를
다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전 우주를 다 살펴보면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느냐가 또 관건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우주인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존재일 수도 있죠. 원자보다 더 작은 존재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보다 너무 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원자의 입장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파악이 될 정도로 큰 존재일까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일까요? 아마 후자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혹은 관찰할 수 있는지조차도 문제가 됩니다. 즉, 외계인을 찾는다는 것은 이 전 우주를 빠짐없이 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아보는 방식도 우리가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소위 브루트 포스, 직역하면 무식하게 힘으로 풀어야 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머리를 써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으로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봄으로써 푸는 그런 종류의 방식,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